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공원이라는 자서전과 되짚고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운과 행복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클로버가 있는 곳을 지나다 보면 네잎 클로버를 찾느라고 야단들입니다. 그 때문에 세잎 클로버는 무참히 짓밟힙니다. 네잎 클로버의 곧말은 행운이고 세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같이 행복을 자주 이야기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행복 찾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국가발전 지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는 행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행복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 강박증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행복을 경쟁하며 나도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은 다행행, 복복자란 한자어를 씁니다. 우연히 다행스럽게 찾아오는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좋은 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운 좋게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 행복을 가져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행복이란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본래 일이 자신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을 지닌 해픈에서 나온 말입니다. 글자에 담긴 뜻과 같이 행복은 우연히 외부에서 찾아온 행운이 아닌 그 사람에 의해 올바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복 또는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라는 말이 조선시대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만 중간까지만 해도 행복은 신혼부부에게나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제가 1980년 결혼식을 올린 예식장이 대계로에 있는 행복 예식장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신경과학자, 정신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승려들 사이에 합의된 정의는 행복은 가슴이 터질 듯이 환희에 찬 상태라기보다는 일상의 만족을 느끼며 느긋해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장점과 미덕을 파악하고 개발하여 일, 사랑, 자녀 양육, 여가 활동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실현됩니다. 행복하려면 우선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도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재미있으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행복은 재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복하려면 재미 플러스 의미 플러스 성과입니다. 재미만 있는 도박과 게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와 병원 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은 성과는 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란 취미생활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인류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추구해온 이상입니다. 인생은 내가 행복할 때가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족 제일부란 말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꽃은 피어야 향기가 나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인생은 즐겨야 행복합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이 소리 없이 곁에 다가옵니다. 진실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남의 집들에 있지 않고 내 집 화로에 있습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쉬운 것을 알면서도 찾고 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특별할 일 없이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일, 사소한 일상에 대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산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당연한 일, 사소한 일상에 대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돈과 명예를 위해 달려가 보지만 돈과 인기가 때론 명예나 행복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은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건강은 몸을 단련하여 얻을 수 있고 행복은 마음을 단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미움, 원망, 때로는 분노, 화,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 등등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내가 연약한 만큼 힘들고 내가 부정적인 만큼 주위가 힘들어집니다.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행복은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분수에서 분자에 비례하고 분모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성과에 비례하고 기대에 반비례합니다. 성과는 분자이고 기대는 분모입니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행복 지수는 낮아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분자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분모입니다. 나보다 나은 자와 비교하는 것은 분자이고 나보다 못한 자와 비교하는 것은 분모입니다. 가진 것은 분자이고 못 가진 것은 분모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면 행복하고 못 가진 것에 집착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분자를 늘림으로써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분모를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분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분모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모만 줄여도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모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알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도구여야 합니다. 날마다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게 행복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됩니다. 이목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으로 돈키호테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 행복이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쟁취한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남편이 당신에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나 주변에 의존하면 언제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해요. 남편은 잘해주지만 남편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은 본인이 찾아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분명 소중하지만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행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 봐야 합니다. 불행은 부르지 않아도 잘 찾아오지만 행복은 불러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찾아와도 금방 달아나지만 불행은 한번 찾아오면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더 먼 곳으로 달아납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가 가장 좋습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집니다.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100점짜리 열흘에 한 번보다 10점짜리 10번이 더 좋습니다. 행복의 요인은 존중, 믿음, 잘한 것, 배움, 선택권입니다. 행복의 5대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존중, 믿음, 본인의 경험에서 오는 배움, 잘하는 일, 원하는 삶입니다. 행복의 주요 구성 요소인 긍정적 정서, 몰입, 경험, 긍정적 인간관계, 삶의 의미, 성취하는 삶을 다룹니다. 이 오중주 합창이 앙상블을 이룰 때 멋진 화음을 낼 수 있듯이 이러한 행복의 5가지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영위해 갈 때 무성한 삶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과 행복한 관계가 어떠할까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많은 사람은 대부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 반대로 돈은 행복에 역행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론은 비례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수평 그래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통 4만 불까지는 돈이 행복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탄 같은 곳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여기는 것은 오류입니다. 제수의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이상의 비타민 섭취가 별다른 효력이 없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기대만큼의 행복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행복을 늘리기 위해 돈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 효과가 평균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유에 지나친 소비는 행복에 별 효용이 없습니다. 경험을 위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감이 더 늘어납니다. 배우고 여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경험을 위한 소비입니다. 경험은 인생을 바꾸며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지만 옷과 자동차는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돈으로 경험을 살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덜 소유하고 덜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주기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대부분의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환경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중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은 사람입니다. 행복은 누구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 없는 행복은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 하겠다는 허구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85%는 전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를 통해 형성된 대인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낙관적이고 행복한 사람과 사귀읍시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데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해줍니다. 성공과 행복의 공통 분모는 곧 대인관계입니다. 뛰어난 대인관계의 능력은 성공 요인의 85%나 됩니다.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며 생산적 삶의 특징은 눈앞에 닥친 도전에 완전하게 몰입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몰입해서 빠져나와 휴식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람은 단지 영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산출하는 긍정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만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 마음으로부터 감사합시다. 작은 친절과 몇 마디 따뜻한 말이 온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원봉사는 행복한 의무이자 흐뭇한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현직
중국 대처수상의 딸이 이사하자 딸집에 가서 도배를 해주면서 도배하는 것이 정치보다 더 어렵다. 도배를 하면서 얻는 손가락 끝의 행복은 정치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생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한 사람은 행복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실패하면 통쾌해야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에게 후하고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으로 먹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합니다. 남의 잘못을 잘 용납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즐거울 때는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 등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만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염시켜 줍시다. 행복의 주체가 됩시다.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또한 행복 전염을 촉진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결혼은 행복의 씨앗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행복이란 향수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부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향기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멋진 삶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나 따뜻한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줍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줍니다. 행복은 누구의 몫일까요? 단언하건대 선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불행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은 물질과 치기와 명예와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불만을 갖고 살아가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선택하여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줬던 고마움을 생각하며 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걸 배 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아지지 아니하므로 기죽지 않고 태연히 처신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과 비가 새도 바람 막을 집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줄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훈시와 훈계가 아닙니다. 판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행복과 감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낱말 중 가장 가치 있는 단어는 사랑, 감사, 믿음, 소망,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공식은 다른 사람의 흉을 들춰내는 것을 멈추는 일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탐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만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고 인류의 시성탁으로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듯이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빌헬름 밀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를 담은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감사의 씨앗이 행복의 시발점입니다. 감사하면 행복과 미소가 저절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마음속에 많이 뿌리면 행복이란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물질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통해 얻는 행복은 오래 지속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감사가 단순히 진리의 행복을 끌어당깁니다. 감사가 행복 에너지를 많이 나오게 하지만 지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아주 작게 느리고 불편하게 걸어가는 거북이 같은 삶이 결국 인생의 목적지에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그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대부분 현재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지 미래로 미루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며 지금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시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감사 메모나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마음속에 선점하게 됩니다. 선점된 곳에 다른 부정적인 마인드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감사 일기도 완전히 그룹비어 홀로 쓰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신나고 즐거운 것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한동안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듯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로운 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겨울철 밤송이의 가시를 제거하면 알밤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가시를 제거하여 감사와 행복이라는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아지경, 즉 몰입도 행복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몰입에 대한 행복은 경험한 후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몰입 경험이 끝난 뒤에라야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라톤과 고산지대 등산은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는 만족과 행복감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시니어들이 벗긴 리스트를 세우고 달성해가는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관심사항, 즉 뚝심이 있는 것이 있는지요? 또는 장기 목표가 있는지요?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봉사활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진정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전도사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교수는 행복의 비법 단 한 가지를 물어오면 그는 여행이라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은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의 종합 세트로서 행복의 구성 요소인 즐기기 플러스 의미 플러스 성과를 전부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에 우선을 두면 비용과 시간이 마련됩니다. 취미생활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은퇴생활을 하는 시니어들에게 필수적입니다. 5, 60대 이후의 은퇴자들에겐 대략 총 8만 시간의 여가시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의 48%가 경증 또는 중증 우울증을 초래합니다. 현대판 3대 바보 부모는 손자녀 봐주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바꾸는 부모, 재산 미리 주고 용돈차 쓰는 부모, 손자녀 위에 집 들려가는 부모라고 합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무료하지 않게 지내려면 건강, 경제적 자산, 일,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의 취미활동 조건은 첫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둘째,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셋째, 쉬어야 하고, 넷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기, 키우기, 배우기, 만들기, 만나기입니다. 가지기는 원초적 욕망인 가장 하급 단계로 지나치면 사치와 낭비라는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키우기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여야 하지 잘못하면 동물이나 식물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는 예술활동도 포함되고 만들기는 창조이며 만나기는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많이 권장하는 취미 생활로는 걷기, 등산, 탁구, 수영, 자전거, 여행 등이 추천됩니다. 정신적인 취미 활동으로 캘리그라피, 종이접기, 가죽공예, 목공예, 전통공예에 포함되죠. 퍼즐 맞추기, 글쓰기와 육체적인 것으로는 악기 배우기, 시니어 모델, 바이크, 사교 댄스,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등이 있으니 각자의 여건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취미 활동을 즐겨야 합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생기와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삶의 대부분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지성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몸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넉넉한 저가 아닐까요? 다음은 행복에 대한 격언이나 명사들의 명언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링컨.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피에르 케고로.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헤르만 헤세.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행 방법이다. 머그릿 리 런베크. 지상에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훈데르트 바서.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고 느끼는 사람이다. 아우렐리우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빅토르 위고.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부브릴리우스 시루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헬렌 켈러.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는 것이다. 칸트. 우리는 지난 40년에 비해 2배 정도 부유해졌지만 10배 정도 더 많이 우울해졌다. 마틴 셀리그만.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에밀리 에스파하니.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제임스 오펜하임. 행복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최상의 삶의 상태이자 삶의 궁극적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선택할 때 행복해진다. 윌리엄 글래son. 행복은 누가 가르쳐주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발견과 창조를 통한 자기과의 과정이다.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마틴 셀리그만. 기뻐하는 자는 누구나 승리자다. 행복을 나누어라. 그럼 행복은 2배가 된다. 기쁨을 나눈다면 몇 배의 기쁨을 얻는다. 바이런. 행복한 삶의 공식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발휘하며 커다란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셀리그만.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달라이라마. 행복한 삶이란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몰입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셀리그만. 행복한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기분 좋은 방식으로 사물을 설명한다. 불행한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방식으로 불평하면서 설명한다. 마틴 셀리그만. 행복의 다른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헬렌 켈러. 숨을 쉴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말할 수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요. 행복한 거죠. 추가열의 행복해요 중에서. 몰입, 무아지경이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기분이 고양되고 행복감을 맛보는 순간이다. 몰입 경험은 인간들이 인생을 더 즐기고 행복하게 살며 다양한 상황에서 더 잘 기능하도록 만드는 경험이다. 직센트 미하이. 다음은 감사와 행복에 대한 명언을 모아보았습니다. 감사 이행은 행복의 주인이다. 엄남미. 행복이 첫 번째 조건은 감사이다. 칼 힐티.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사이다. 한셀리. 감사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가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물들인다. 데보라. 감사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타고로.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습관이다. 오스카 와일드. 행복해지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무엇이든 감사할 것을 찾아라. 론다 본.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스펄전. 감사하면 세로토닌이 온몸에 쏟아진다. 어떤 어리석음이 와도 마음을 평정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 뇌과학자. 만약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감사하면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다. 아이작 파셰비스. 저는 어떤 상황이 놓인다고 해도 여전히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많은 부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마사 워싱턴. 이상 오늘은 행운과 행복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단 붉은색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희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